성공이란 인생에 사실 나온 거야 이게. 성공 뭐라 그랬어? 계속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연구하면 이미 성공한 거야. 50억, 30억, 100억 간다니까? 저도 지금 엄청 많진 않지만 뭐 FC 중에서는 성공한 케이스는 맞아요. 재산이 그래도 10억 이상이 훌쩍 넘었으니까. 근데 이 돈 가지고는 뭐 강남에서 집 한 채 뭐 택도 없더라고. 애 낳다 보니까 또 막 하여튼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드시는데, 근데 솔직히 여기서 그냥 30억, 40억, 50억은 전 그냥 간다고 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온다고 봐. 왜냐면 이미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내가 봐도 달라요. 이미 세팅 끝난 거야 지금. 가기만 하면 돼. 인생이 뭐야?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집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또 몰입도 사실은 몰입이 되는 게 아니야. 해야 돼. 뭔 말이냐면 몰입되는 거는 이미 여러분을 마케팅에 당하는 거야. 넷플릭스를 왜 봐? 몰입되니까. 근데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야? 몰입을 하는 거지. 책이 나를 막 몰입시켰어? 막 의학서적이 몰입을 시켰어? 법전이 나를 몰입을 시켰어? 성공하는 자들은 몰입을 하는 거지 몰입이 되는 게 아니야. 몰입이 되는 거는 소비, 몰입을 하는 건 생산자. 여러분 생산자야 소비자야? 생산자지. 그러니까 몰입을 해야 돼. 여러분들 돈 벌려면 내 강의에 몰입을 해야 되지. 인생은 뭐야?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내 분야에서 최고로 펼쳐 보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되려고 기를 쓰고 열심히 하는 게 인생이야. 적당히 살려고 하는 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진짜 과하게 말하면. 내가 저 좀 세게 말하면, 제가 예전에 백수 시절에 아는 형님들이 좀 있었어요. 백수인데 이제 그때 이제 완전 회사 하나 운영하다 들러 먹어가지고 자살까지 진짜 생각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인생을 좀 살았는지 나랑 놀아주는 형님들이 계셨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성호가 너 내가 돈 대줄 테니까 저기 해외로 한번 나가자는 거야. 아 감사하죠. 그래서 따라 나갔어. 동남아로 딱 갔어. 차를 타고 한참 가야 된대. 5시간을 갔어. 5시간을 갔는데 점점점 사람이 없어. 딱 도착했는데 선착장이야. 선착장인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돛담배 같은 거 진짜 한 대가 딱 있고 이걸 타야 되는데, 형 어디 가는데요? 너 말해줘도 모를 거야. 그래가지고 섬에 들어가는 거야. 아씨 이거 잘못 왔나? 뭐 갈 데 없으니까 여기서 죽여버리고 뭐 아니면 누가 나 없애주라고 사주랬나? 따라갔어. 섬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 섬들이 막 있는 거야. 근데 섬에 사람이 있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TV나 나오는 그 원룸이 있죠. 옷 다 벗고 다니는, 다까지는 아니지만 여기 밑에 정도 가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막 애도 있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는 거야. 성우가 저거 보이냐? 그러는 거야. 예 형님 저 뭐예요? 그러니까 성우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런 사람들이 혹시 죽었다 그래가지고 누가 슬퍼하거나 뉴스에 날까? 그래 안 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인생으로 살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한 얘기 같고 그때 내가 백수였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 하나 죽은다고 알아줄 사람 가족 몇 명밖에 없고 뭐 지금은 죽으면 그래도 우리 감탄 식구들은 장례식은 올 거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영감을 좀 잘 받는지 하여튼 충격을 잘 받는지, 내가 옛날에 보험 처음 시작한 것도 그 경비 아저씨 때문에 시작한 거거든. 가만히 있는데 월급 얼마 받아요? 물어보더라고. 월급 250이요. 경비 아저씨가 에휴 그거 가지고는 뭐 집 한 채도 못 사 그러는 거야. 난 그 얘기가 사람답게 못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험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보험 시작한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도 내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로 살다 가잖아.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없어졌을 때 있었었다라는 증거 같은 거 이런 거 좀 남기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영감이 안 없어지더라고. 우리 감탄에서도 같은 식구지만 죄송하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안 나와도 눈 하나 띄나 안 되는 사람, 뭐 오늘 해촉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 같이 살아. 근데 내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근데 그분은 역시 엄청 크게 지금 부자가 돼 있어요. 내가 그분 따라잡으려고도 많이 했는데, 그분이 빌라를 짓거나 무슨 빌딩을 짓잖아요. 그럼 바닥공사 해주시는 분이야. 나보다 몇 살 차이도 안 나요. 백수 시절에 한 3천만 원씩 벌고 있는데 지금은 한 2억 이상 좀 버시는 분인데, 그런 사람은 존재감이 있는 거잖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죠. 뭐 쥐드래곤은 아니지만 그런 최소한 저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속한 데서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존재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나? 나 하나 없어졌다고 아쉬운 사람 있나? 나 하나 없어졌다고 티가 나나? 우리 솔직히 총무님들도 지금 5명, 요 마케팅 지원까지 6명 이렇게 있지만 우리 총무들 다 좋아요. 근데 특출나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또 있어. 우리 회사들도 감탄 이 사무실에만 지금 100명이 있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존재들이 또 있어. 혹시 잘못되면 최소한 내가 3박 4일 정도는 눈물을 무조건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초반에 이걸 얘기 안 했구나. 오늘 강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목표가 나는 200 벌어야 돼, 300 벌어야 돼, 400 벌어야 돼, 500 벌어야 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차원이 다른 거. 상위 10% 내지 1%까지 쫓아가는 걸 안내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든 간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일 없어진다고 해서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는 절대 되면 안 돼. 인간으로 태어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러니까 사람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싶지만 그거는 현재 내 수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최고를 받고 싶은 욕심만 있는 거고, 진짜 최고의 대우는 최고의 존재가 됐을 때만 원래 받는 게 정상이고, 받는 본인도 자랑스럽고. 제가
좀 이번에 차별을 뒀는데 우리 연도 대상을 빵 찍는 사람 내가 데려가야 되나? 같은 식구니까 데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상한선을 정했어. 20은 해야 된다. 왜냐면 빵 찍는 사람이 그런 고급스럽고 화려한 데 앉아있으면 본인이 어색해. 내가 못 올 때 왔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왔네. 그리고 남들 다 즐겁게 놀고 있는데 혼자만 무표정이야. 내가 그런 거 보고 싶지 않거든.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자기 존재감을 20만 원 만든 거. 우린 이번 하노이 가는데 하노이는 최소한 40만 원 본토에서 가는 거고. 자격이 되는 자만 존재감이 있는 거고 존재감이 있는 자는 대우를 받는다라는 게 지금 현재 자본주의사에서는 정상이다. 저소득 스킬, 고소득 스킬 좀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할 줄 알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 이 질문 자체가 저소득 스킬이에요. 그럼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보편적이란 얘기잖아. 그럼 너도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으면 너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 그게 있어. 모든 회사가 있잖아요. 기업은 절대 같은 방식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 기업은 절대 같은 상품으로 1등을 할 수가 없어. 얘도 만들 수 있고 얘도 만들 수 있고 얘도 만들 수 있으면은 최대한 2등 정도 하는 거지. 마케팅하고 막 해가지고 2등 정도 하는 1등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기존의 걸 뛰어넘는 걸 해야지만 1등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고소득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 나서요. 염두만 해두세요. 여러분 그게 있어. 환경이 되게 난 성공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녀분들 키우잖아요. 자녀분들 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잖아. 근데 엄마가 야 공부해 그러면 공부 잘해? 공부 잘하는 학생들 안에 넣어놓으면 공부 잘하는 거야. 그게 환경이잖아요. 처음에 한국말만 하는 사람이 영어 들으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근데 계속 들으면 언젠가는 듣는다니까. 돈을 못 버는 언어를 계속 듣다가 돈을 잘 버는 언어를 듣다 보니까 뭔 말에 이렇게 약간 이런 표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들어야 돼. 이건 간단한 건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잿빛으로 보여요. 밝은 빛으로 보여요. 이게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누구는 이제 잿빛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이제 밝게 보는 사람이 있죠. 아까 초반에 긍정 얘기했잖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좀 밝게 보일 것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잿빛으로 보이는 거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강의와 교육한 것 중에 가장 우량한 사람들이 왔어. 정말 여기는 이제 거의 밝은 빛으로 보고 있거나 어떻게든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저는 잿빛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밝은 세상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잿빛으로 보이는 사람 많잖아요. 그분들을 만약에 저를 만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저를 만났을 때 기분 좋게 해주고 기분이 이미 좋은 사람을 만나면 더 기분 좋게 해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지금 세상이 잿빛으로 보이면 밝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밝게 보이면 좀 더 밝게. 빛은 눈부실 정도로 나는 게 좋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자꾸 연도대상 얘기 좀 아주 빛나게 해드리려고 지금 막 엄청 준비하고 있어. 좀 단답형 비슷하게 이제 몇 개 좀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영업인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도 그냥 단답형으로 끝나면 돼. 이거 얼마나 쉬운 거 아니에요? 영업인은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 그거 알고 하라고. 아니 없어 영원히. 근데 자꾸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안정적인 거 뭐 자꾸 하려고 그래. 저는 DB도 잘 쓰라고 장려를 하는데 공짜 DB, 월급 받는 수준의 뭐 이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보험이 세 가지로 돈 벌 수 있잖아요. 영업하고 강사하고 관리자하고 이 세 가지로 돈 벌 수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 중에 애매한 게 하나가 있어. 뭐 교육실장 이런 거 있어요. 교육실장으로 대박난 사람 보셨어요? 근데 교육실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있지. 영업하다 좀 지쳐가지고 막 교육하려고 하면 또 교육실장이 솔직히 얘기하면 파리먹습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뭐 매출 안 나오고 회사 운영 어려워지면 총무를 못 잘라도 교육실장을 바로 잘라버리고 안정적으로 갔다가 실제로 더 어려워지는 교육실장 하면 영업 못하고 막 딱 그렇게 되잖아. 자기 자산이 없는 거야. 우리 자산이 뭐야? 설계사들은 고객님, 회사는 우리 설계사님들. 실장은 그게 좀 없거든.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가 아예 없는 상태로 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영업하러 들어와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찾지 말라고. 영원히 없어요. 영원히. 여기 20년 하셔도 없어. 안정적인 생활은 내가 계속 연구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저도 우리 그 인슈닥터 감탄사업부에 나이 드신 분 FC님들이 많은데 다만 이분들은 내공이 좀 굉장히 세시더라고. 한 20년 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사이클을 많이 겪으신 거야. 매출 그대로 그냥 똑같이 하시더라고. 우리 이번에 반타작 났는데도 거기는 그대로 나왔어 매출이.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던 걸 계속 열심히 하는 게 그냥 안정적인 거지 하던 걸 안 하고 어떻게 쉽게 가려는 요량으로 안정적인 걸 보통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없어. 아예 찾을 생각을 하면 안 돼. 무지개랑 똑같은 건데 뭐 안정적이다 뭐 할 수 있다 누구나 1000만 원 벌 수 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무지개랑 똑같아. 무지개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옅어지고 아예 안 보여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되게 멋있고 화려하지.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벌떼같이 이제 갔다가 또 아니다 싶어도 또 다른 무지개 갔다가 또 아닌데 하고 다른 무지개 갔다. 영원히 있지도 않는 무지개만 끝까지 찾아다니다 그냥 힘들게 좀 사시는데 그게 이런 거 비슷한 거야. 안정적인 생활은 없어요. 찾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면 안정적인 거고 아니면 뭐 안안정적인 거야.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뭐 직장인처럼 시간 가라면 하루에 뭐 7시간 8시간 딱 시간 떼어서 월급 나오는 거 그런 거 찾는 형식으로 이 바닥에 찾아가지고는 없다 아예. 예를 들면은 큰 회사들 많잖아요. 진짜 10,000명씩 있고 4,000명 5,000명 있는 주위 대표들 같은 경우는 항상 마음이 안전할까? 특히 보험 설계사 쪽
보직은 안정적이거나 안 힘든 게 없어. 뭐 총무는 쉬워요? 설계사는 쉬워? 관리자는 쉬워? 본사에 있는 스태프들은 쉬운가? 대표는 쉬운가? 대표 밑에 뭐 넘버 2라고 하는 뭐 임원이나 본부장들이 쉬운가? 없어. 다 이 사람들도 결국은 막 파리 목숨이고 막 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찾을 필요 없고 내가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그냥 안정적인 거야. 이거 원래 신인분들 좀 있을까 봐 넣었는데 내가 보험한다는 사실을 말을 못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전략적으로 접근 방식상 나는 계획이 있어 해서 이제 약간 우회로 돌아가는 거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는 누가 만약에 물어보면 빨리 말해요. 보험하는 사람이라고. 어차피 우회하는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오늘 보고 또 못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확률 게임을 해버려. 자신감 있게 말을 하면 그래도 그 사람이 편견이 있으면 좀 싫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뭐 그때 보험한다고 하셨죠? 뭐 아니면 질문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만 되면 난 다 엮을 수 있거든. 계약으로. 그렇게만 한 번만 들어와주면. 근데 내가 보험한다는 사실을 막 교회에서도 감추고 여기서도 감추고 여기서도 감추고 이렇게 하잖아. 시작했는데 1년이 넘었는데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나한테 질문한 게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소개나 이런 게 한 달에 한 건만 나와도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계약 하나가 확실한 게 한 소개가 나오면 그 계약 포함해서 가족 내지 또는 소개가 패턴을 계속 이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약간 본인이 사회적 이미지 때문에 내가 보험한다는 사실을 안 하려면 일단 그 사람 직업은 아닌 것 같고 확률이 계속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 자, 우리 제안도 이렇게 하랬잖아. 일단 제안할까 말까 하는 것보다 제안을 해놓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 그럼 5대5로 갑자기 바뀌는 거거든. 내가 보험하는 사실을 완벽하게 숨기고 다른 사람 하나처럼 자꾸 얘기하면 그럼 다른 사람 하나로 기억이 나겠지. 그럼 확률이 떨어져가지고 나한테 그 얘기 올 확률이 좀 적어지잖아. 이건 사실 신인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가 참 중요한 건데 살면서 정말 많은 숫자의 시험을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시험은 다 문제를 시간 안에 풀고 제출을 해서 맞는 거에 따라서 점수를 받는 거지. 우리가 문제를 한 40개 정도 풀어야 된다고 봐. 어떤 시험이 있어. 근데 첫 문제 딱 이건 잘 모르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은 거 넘어가 2번부터 풀면 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첫 문제에 이거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하면서 찍지도 않고 풀지도 못하고 계속 머뭇거려. 그래서 시간 다 가, 거기서. 그 나중에 촉박하게 해서 실제로 아는 문제 나와도 못 풀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버려. 나는 인생도 똑같은 거야. 제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봤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제일 아까워하는 게 잠이라 그래, 잠자는 시간. 평생에 3분의 1을 자잖아요. 너무 일이 잘 되고 할 게 많고 하는 족적 생산성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나도 안 자고 다 안 재우고 그렇게 일하고 싶어해. 일이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자는 게 제일 아깝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는 그 시간도 어마어마하지. 평생에 3분의 1이니까. 근데 더 시간을 많이 하는 게 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할까 말까 뭐 얘기를 할까 말까 제대로 할까 말까 막 갈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결정은 빠르게 하고 바꾸는 걸 신중하게 하고 성공을 못하는 사람은 신중하게 고민하고 안 되면 바로 바꿔버려. 그리고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바로 막 이런 식으로 패턴 하는데 이게 이런 패턴이에요. 이것도 이제 인생의 원리인데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해. 틀려도 상관없어. 그래야 빨리 다음 문제가 풀 수 있는 거지. 2번 3번 4번 40분까지 기다리는데 계속 첫 번째 거 붙잡고 있어. 아니면 2개 풀었다가 3번 문제 붙잡고 또 붙잡고 있어 막. 그러면 나중에 내가 실제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촉박해서 못 푸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 인생을 전반으로 넓게 보면은 이거는 물리적으로 여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지만 늙어서 다 후회해요. 이런 식의 패턴 인생을 살았던 분들은. 제가 사회복지사였어요. 사회복지사들은 처음에 이제 실습 나가서 사례 관리를 해요. 사례 관리해서 요양원을 가기도 하고 저는 요양보호사까지 따가지고 요양보호사로도 가고 사회복지사로도 갔어요. 근데 어른들이 항상 이게 좀 치매가 있는 게 아니라 가끔 돌아올 때가 있어. 돌아올 때가 있으면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빨리 죽어야지 하고 뭘 해볼 걸 못했다 이런 거 있어요.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해. 너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봐라. 재밌게 살아봐라. 젊었을 때 놀러도 많이 가라. 뭐 이런 등등등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많이 해보란 얘기야. 머뭇거리지 말고. 그러니까 머뭇거린 거가 나는 후회된다 이 뜻이에요. 인생이 70, 80, 몸 건강하면 요새 뭐 90대도 비행기 타고 하겠지만 빨리빨리 해봐야 돼. 특히 일 같은 건 있잖아요. 기준이 명확해. 최근 3년 동안 내가 소득적으로 솔직히 변하지 않았다면 지금 굉장히 머뭇거리는 인생을 많이 살았다는 뜻이야. 그 다음 문제 빨리빨리 풀어야 돼 지금. 그런 패턴으로 가면 지나온 3년과 지금부터 3년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잘하는 게 좀 빨라. 근데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물론 틀린 것도 있어요. 대신에 틀렸다 하더라도 문제는 많이 풀고 맞은 게 있기 때문에 90점 이상일 거야 아마. 나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의사결정할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5분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어. 근데 한편으로는 고민을 좀 해줬으면 하는 대상자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어. 아니 저런 걸 왜 이렇게 빨리 얘기해? 빨리 결정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본인 사정인 거고 미안하지만. 왜냐면 머뭇거렸다가는 내 다음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그냥 전체 점수 자체가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 사업 진행도 굉장히 빨리 해버려요. 다만 그렇다고 신중하지 않고 뭐 너무 생각 없이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다 내 나름의 좀 계산이라면
계산을 좀 때려서 하는 건데, 근데 난 상대방이 머뭇거리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결정 지어줘. 그래 안 해 말아. 그러니까 너무 막 생각이 많고 머뭇거리면 그 시간이 잠자는 시간보다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후회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머뭇거려지는 게 또 한편으로는 아까 초반에 나온 거예요. 내가 성공한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막 질러버리는 거거든요. 나 원리를 아니까. 아 이거 혹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내가 해야 돼? 돈은 안 써도 시간과 노력을 또 엄청나게 써야 돼. 아니면 나 요새 돈도 없는데 DB값 이거 요새 DB 안 좋은데 100만 원 어떻게 질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냥 막 질러버려.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보험업에 뛰어들었는데, 제가 보험 처음 시작할 때 정확하게 2억 빚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생각했어. 안 되면 생활비도 없을 거고 빚을 추가로 더 질 수도 있고 생각했잖아. 근데 이 생각했어. 만약에 내 빚을 져 2억이나 뭐 2억 2천이나 2억 3천이나 별거 있어? 뭐 한 3억 돼. 그럼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그냥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솔직히 요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주식이나 코인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돈 다 날려먹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근데 또 돈 날린 다음에 합리화를 지켜. 한 3천 날렸으니까 벌으면 되죠. 그래 나는 잘 됐지. 대신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됐잖아. 내가 돈 안 보태줘도 되고.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돈을 차라리 본인 사업하는 데 쓰라고. 제가 사업을 이것 말고도 여러 개 했어요. 막 편의점도 하고 강의도 하나의 사업이거든. 근데 오로지 감탄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써도 다 감탄에만 써요. 내가 술도 거의 안 먹어요. 내가 막 비싼 데서 술 먹고 이런 것도 안 해. 옷도 그렇게 비싼 거 입지도 않아. 이번에 신발만 좀 좋은 거 샀어. 내가 이제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거든요. 계속 거기만 있다가 와이프랑 저기 어디 좀 바람 좀 쐬져 나가자. 바람 쐬러 나갔다가 나도 좀 마케팅 약해가지고 딱 신었는데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하나 샀어. 이 정도? 그럼 모든 돈을 다 감탄에 다 때려박아버려. 왜? 결국은 돌아온다는 사실 내가 알아. 이런 식으로 자기 사업에 돈을 써야지, 이렇게 어떤 경험치도 없는, 배울 것도 없는, 깨우칠 줄도 없는 주식, 콘 이런 거 해가지고 의도는 좋아. 내가 돈을 벌어서 와이프 해주고 애기도 뭐 해주려고. 그러다가 안 됐잖아. 근데 내 사업에 돈을 쓰는 건 아끼지 말아요. 허튼 데 써놓고 경험치도 안 생기고 깨우치는 것도 없고 원리도 하나 못 배우고 나서 딴 데 하는 건 안 해. 그리고 저도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또 부동산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 내 나름의 지식은 좀 꽤 높아요. 일반인보다는 진짜 훨씬 높고,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 정도는 좀 높을 수가 있거나 그 정도 돼. 근데 부동산 잘하시는데 고객님이 영감을 많이 줬는데, 이제 그만 봐도 되겠대. 너 많이 알아가지고. 왜요? 나 지금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회장님처럼 좀 알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내 직업이 부동산 임대업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막 하고 막 가게 드리고 해야 되지만, 본인은 본인 직업이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 직업에 집중을 하고 이거는 적당히 알아놔야지. 본인이 직업이 됐으면은 더 여기서 알아도 되는데, 이미 어디 속지 않을 정도로 다 돼 있고 뭐 지주택이지 뭐 이런 거 다 아는데 여기서 뭐하러 깊게 들어가냐 이거지. 어차피 부동산에 또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만들어서 들어가야지. 돈 없어가지고 백날 알면 뭐해. 뭐 못 사는데. 뭐 가끔 뭐 빵 오는 사나 이런 거 있지만 뭐 그건 좀 현실성이 없는 거고. 그 얘기를 듣고 뭐 아예 안 보는 거 아니지만 상당히 또 줄였어요.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역시 내 사업에 집중하는 게 막 되게 좋은 조언이지. 주포가 되는 자기 사업에 집중을 하라는 거야. 자기 직업에. 엄한 데 신경 쓰지 말고. 근데 다만 이거는 나는 우리 감탄에서 도와주고 싶은 게, 우리 감탄에도 떳떳하게 자기 집 좀 비싼 거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안정적으로 일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본인 집 정도 사는 정도는 내가 좀 만들어주고 싶어. 근데 그 금액 한 10억 정도. 10억이라서 꼭 10억 있어도 사는 거 아니에요. 몇 억만 있어도 사는데, 그 종잣돈은 뭘로 해서 만들어요? 이걸로 만들어야지. 그런 걸 했을 때 내가 좀 안내를 해줄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정도, 그 정도는 지금 내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머뭇거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다못해 출근도 막 할까 말까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나는 당연히 해야 돼. 그럼 하는 거야. 지금 내 강의 조회수가 700개 정도 나오고, 오늘 보관센터 오신 분은 약 20분 정도 돼요. 여기서도 그 머뭇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난 눈에 보여. 사실은 갈까 말까, 4시간 들어야 되고 뭐 또 지역이 멀면 어쩌고저쩌고, 내가 그날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냥 정해놓고 나 그냥 가야 돼.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진행하는 게 나아. 왜냐면 틀려도 돼. 다음 문제가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거 못 풀고 넘어가면 진짜 아까워요. 자, 그 다음 5년 뒤, 10년 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신이랑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건데, 여러분 저기 보시면 건물 큰 거 있잖아. 제가 여기 입주할 때 만들어졌었어요. 저기는 지식산업센터여가지고 보험회사가 못 들어가요. 근데 몇 개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저 건물이 나한테 정말 기가 막힌 영감을 줬어요. 저는 광명이랑 일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내 고객도 한 명밖에 없어, 철산동에. 그럼 그냥 지도로 보고 광명이 나중에 분당처럼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있었고, 그 이유는 뭐냐면 광명이 교통이 좋아요. KTX도 있고, 여기서 뭐 KTX 있으니까 뭐 여의도도 한 번에 가고 버스가 다 한 번에 가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광명에다 하게 되면 수원, 부천, 안산, 뭐 인천, 부평, 평촌, 인덕원, 의왕, 과천, 서남부, 구로 이런 사람들, 목동 이런 사람들 출근하기 좀 편하겠다. 차만 있으면. 근데 지하철이 원래 뚫리기로 한 것보다 좀 안 뚫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여기를 엄청나게 알아보고 있는데,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5년 전에
저게 분양하는 조감도로 봤어요. 조감도는 이제 가상의 이미지잖아. 지금 한번 보세요. 조감도랑 저거랑 하나도 안 틀려 똑같아. 근데 난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근데 원래 당연한 거 아니야? 설계 한 대로 만들어지는 거? 색깔 하나 저기 귀퉁이 보면 이게 굴곡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각도까지 완전히 똑같아. 완전히. 물론 입주는 안 되고 거의 망해가 지금. 공실이 뭐 한 반 이상 되고 지금 막 금매로 한 반 나오고 그래 있어 지금. 근데 이제 몇 년 지나야 돼 다. 내가 이걸 하면서 야 어떻게 5년 전에 그 CG 뭐 그래픽으로 만든 거를 실제로 저렇게 똑같이 구현할 수가 있냐 하면서 그래? 나도 그러면 5년짜리 10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그걸 설계를 하면 5년 뒤 10년 뒤에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3년 동안 계속 2배씩 성장을 했잖아요. 이게 그 계획의 일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유튜브가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책 보고 막 블로그 보고 하는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성공하는 회사들은 3년 때까지 2배씩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유지가 되거나 조금씩 성장한다. 왜냐면 매년 어떻게 2배씩 성장을 해요. 그건 좀 힘든 거고 200%씩 성장은 힘든 거고. 그러니까 잘 되는 회사들, 이건 보험회사만 말하는 게 아니야. 경영학에서 나오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하면 2배씩 성장할까? 그걸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나는 그냥 2배씩 성장하겠다 해서 마음을 먹은 거야. 그게 다야.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영감적인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 고객 중에 일단 본인이 본인 재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건물도 많아가지고 가끔 막 월세 안 들어와도 뭐 모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외아들이고 그분 사모님도 저 외동딸이야. 그리고 양쪽 집안의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양쪽 다 엄청 부자여가지고 양쪽 다 막 건물이나 이런 걸 엄청 많이 받았어. 그분들이 어느 정도냐면 세금 다 내고도 쓸 거 다 쓰고도 돈이 자꾸 쌓여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막 그냥 할 게 없어가지고 이미 쓸 거 다 쓰고도 뭐 1년에 한 3억이나 5억씩 계속 생겨. 막 자꾸 쌓여. 자꾸 쌓여서 또 사. 막 그런 사람이야. 근데 참 내가 그분 보면서 인생 편안하게 산다. 이렇게 사시는 분도 실제로 있구나. 좋겠다. 와, 저렇게 부잣집 진짜 외동아들, 외들딸로 태어나가지고 세상이라는 걸 좀 알까? 근데 두 분 다 되게 좋은 분이에요. 정말 나한테 잘해주시고. 근데 되게 순진해. 되게 순진하고 순진해서 의리도 있어요. 저만 알아요. 뭐 다른 설계사 와도 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걸로 바꾸면 뭐 2만 원 싸요. 먹힐 것 같아. 이거 저 리모델링 하면요 30만 원짜리 29만 원 해드릴게요. 먹히냐? 귀찮아서도 안 하지. 근데 그분한테 내가 이런 얘기 했어. 내가 좀 그래도 좀 부자시니까 형님 저 이런 거 채려요. 그래가지고 채리냐? 채라라. 그렇구나. 관심 들을 게 없네. 그래. 근데 이상하게 그 형한테 자꾸 전화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정도 해요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이거 1년 준비한 내내 전화를 했었어요. 관심이 없구나. 근데 한 6개월인가 지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성우가 또 잘하고 있어? 사업 잘 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요 요새 뭐 사람이 한 이 정도 들어와갖고 매출 어떻게 해갖고 뭐 하니까 야 내가 형이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잘 돼 안 돼 둘 중에 하나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솔직히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축하한다 성우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사람 놀리려고 이 사람이 좀 장난을 잘 치시거든. 염장 지르려고 하는 걸 알아가지고 축하한다 그러는 거. 그래가지고 형이 왜요?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우가 너 솔직히 영업하면 되게 잘했지. 예, 잘했어요. 근데 너 만약 이거 해가지고 처음부터 바로 잘 되면 너 오만해져가지고 2년 안에 망한 다음에 절대 회복 못한다. 지금 안 되는 걸 너 진짜 행운을 생각하고 너 내년 내후년 되면 잘 될 거야. 형은 너가 잘 될까봐 되게 걱정했었어. 그래서 조언 안 해줬던 거야. 왜 초반에 잘 되면 무조건 망한다는 거야. 자기가 그런 걸 많이 봤대. 근데 초반에 하는 사람들 어떤 얘기를 듣고 싶냐면 너 잘하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결과를 보고 해야지. 중간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심지어 남의 사업인데. 근데 그 사람 원리만 알고 있는 거야. 초반에 잘 됐다가는 너 바로 오만해진대. 솔직히 신인들도 초반에 막 가죽 계약 다 들어도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넣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막 환수 뜨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다 막 골로 가고 전화 안 받고 어느 순간 막 내용 증명 날라와 있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 듣고 또 이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가 또 너무 감사했고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딱 그 얘기 하고 내가 그때 적자를 계속 봤을 때거든요. 계속 최소한 700만 원 정도씩 2달 있다 바로 흑자로 돌아섰어.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흑자로 안 내려갔지. 내가 영업할 때도 마찬가지야. 영업할 때도 내가 4개월 만에 1000만 원 올라가고 단 한 번도 1000만 원 이하로 본 적이 없죠. 처음에 이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내가 올라갔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 하는 마케팅 같은 게 있어요. 막 이제 잘하는 사람 꽃 주고 막 얼굴 띄워주고 하니까 거기 올라가려고 이제 좀 과하게 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도 대상도 4월에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왜냐면 1, 2월에 하는 경우가 이건 좀 무리할 수가 있어. 12월에 다 넣고 연도 대상 하고 딱 탈 거 다 타고 해지 청철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받고. 4월에 하는 이유는 풍부 기간이 지났잖아. 함부로 청철하기가 어려워요. 받은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1, 2월에 하면 좀 싸. 호텔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권위를 지키기 위해 4월에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는 90%를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저는 안 해봤지만 이제 관리를 안 해봤지만 이 원리 자체를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간 거야. 지금은 내가 5년 뒤, 10년 뒤 모습도 사실 그려져요. 제가 2030년이나 2031년까지 1,500명에 10억 혹은 1,500원이면 안 해도 돼. 10억 하는 게 지금 목표거든요. 인슈 닥터까지 해가 지금 현재 2억에서 2억 7천 정도 하고 있어요. 충분히 난 가능할 거라고 봐요.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자기 인생을 설계를 할 줄 알면 할 줄 몰라도 돼. 그냥 나는 5년 뒤에 어떻게 되겠다, 10년 뒤에 어떻게 되겠다. 물질적인 것도 괜찮아. 나 5년 뒤에 집을 사겠다, 10년 뒤에 집에 입주를 하겠다. 왜냐면 집 산 거랑 입주랑 또 달라요. 분양권을 받았다가 막 짓는 기간도 있고 하든 이런 등등등 그려야 돼. 지사장이나 여기 관리자분들이 계시면 나는 5년 뒤에 뭐 몇 명을 만들겠다. 뭐 지점장이면 내가 뭐 2명의 지점장을 배출하겠다. 지사장이면 내가 또 2명의 지사장을 배출하겠다. 뭐 등등등 이거 만들어 놓으면 돼. 사업이라는 게 복제와 구조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잘한다 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좀 많아져야죠. 혼자 원맨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번에 백종원이 진짜 일 잘하시잖아요. 근데 무슨 스팸 가지고 또 논란이 좀 됐더만 한 명이 이렇게 원맨쇼를 하잖아요. 그럼 대표 리스크가 발생을 해. 그 사람이 잘못되면 같이 회사가 골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 잘하는 사람, 철학이 같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또 잘할 수 있게끔 구조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처음부터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서툴릴 수 있잖아요. 구조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면 5년 뒤, 10년 뒤 자기 모습이 만들어진다니까. 자, 내가 돈을 못 버는 건 내 잘못이야? 세상이 잘못이야?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무슨 계엄 뭐 이런 것도 지금 겪어가지고 경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세상도 업종에 따라서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요새 좀 많이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영업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다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매출이 50% 빠졌는데 내가 봤었을 때는 경기가 안 좋아서 한 20% 빠졌고 나도 의욕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멘탈 나가가지고 한 30% 빠졌고 이거를 좀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 오로지 자기 탓도 아니지만 오로지 세상 탓도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면 저는 크고 작은 테스트를 조금 하는데 말로 테스트를 해요.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봐. 내가 리크루팅 할 때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특히 신인들 이런 얘기해요. 아 요새 보험 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앞으로는 수수료도 나눠준다고 그러고 이런 제약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잘 된다고 해가지고 난 왔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하고 이제 화들짝 놀래가지고 도망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저 해볼래요. 여기 잘하시는 분 많잖아요. 인프라도 있고 물론 경기 탓도 있겠지만 저 나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와서 또 역시나 또 돼. 누구 잘못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걸 구분해낼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못하는 게 실제 경기 탓 맞냐? 코로나 때문에 맞냐? 내가 오늘 계약 못 받은 게 융성열 1%, 내가 49%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재밌으라고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화시켜야 돼.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거든. 어떤 사안을 봤었을 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꼭 내가 안 잘못한 것처럼 얘기해야 꼭 여러분 속이 시원하고 기뻐요. 마음 편한 게 중요한 게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 객관화는 이제 점점씩 사라지는 거고 이런 사소한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낼 줄 알아야 돼. 이게 저도 말을 좀 세게 하는 편이었는데 요새는 진짜 앞으로 안 할 건데 분명히 영업이 좀 안 되면 이 사람 행실이나 행동이나 문제가 있어 지적을 하면 절대 인정을 안 해. 무조건 환경 탓이야.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우회하는 방법으로 좀 바꾸고 있어. 그 우회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사실 행사더라고. 보만세 지금 인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좀 선보일 건데 보만세 데이 만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교육을 하되 호텔에서 할 거고 보만세 밤도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연도대상 진행하듯이 하면서 막 화려하게 좀 하고 막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가봐야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충분히 느끼고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다수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맥락이 다 같은 내용이라 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솔직히 원리라는 거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거잖아요. 완전 딱 떨어져 정리하기 어려워. 하지만 나는 영업을 되게 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감 잡은 사람들 다 잘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원리도 감을 잡으면 돼. 여러분 그게 있어. 막 편하게 일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카페를 가더라도 의자가 편해야 되고 이제 애기 데리고 어디 놀러 가면 이제 애기 엄마들이 편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그마한 시설이라도 여성들한테 배려를 많이 해주고 편한 걸 느끼면 이제 거기는 좀 좋아라 하게 돼 있고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소비자 있을 때는 가능해. 뭐 내 돈 내고 쓰는데 불편하게 왜 있어. 근데 그런 걸 편하게 해주면은 그 호텔이나 뭐 하여튼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설들은 이제 돈을 받잖아. 좀 더 비싸게 편한 만큼. 그리고 또 편안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편하게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편하게 해주는 사람 불편할까? 편할까? 불편하지. 제가 편의점 운영했잖아요. 편의점 말 그대로 편하다 뜻이야. 물론 이제 편의점에서 일하는 강도가 진짜 식당 같은 데보다는 좀 편한 건 사실이야. 그래가지고 알바생들이 진짜 거짓말을 하면 요새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채용 공고를 올리잖아? 그럼 한 100명 들어와. 막 스튜디오스도 들어오고 막 엄청 들어와. 그럼 너 왜 여기서 일하고 싶냐? 그러면 편의점이 편한 것 같아서. 식당은 너무 어려웠어요. 돈은 비싼데 당연히 편한 걸 일하고 싶지. 그럼 딱 일하잖아요? 그럼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생각보다 어렵대. 불편하대.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거기에서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고객이 편하려면 우리가 불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고객도 편하게 하려면 내가 불편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일하려면 좋은 고객은 다 놓칠 거고, 고액 계약이라든가 돈 되는 일을 좀 놓칠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내가 편한다는 건 서비스 질이 약해지니까 좀 어줍지 않은 고객들이 올 가능성이 좀 높고, 원래는 좋은 고객이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만큼은 큰 돈을 안 쓸 가능성이 높지. 왜냐면 사람 편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영업 잘 하시는 분들은 고객님 뭐 청구부터 자동차 합의부터, 그러니까 손 하나 안 대고 그냥 다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편하게 해주려고. 왜냐면 한번 편한 거 누리기 시작하면 그거 쉽지 않아요. 빠져나오기가. 하나는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편하려 그러면 돈 버는 거랑 점점 멀어진다. 서비스 제공 분명히 약해질 거니까. 그 다음에 진짜 편해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무료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맨날 일하다 보니까 좋은데 여행 가고 싶고 막 편한 데 있고 싶고 막 재밌는 거 하고 싶고 하잖아요. 그래 그냥 영원히 가. 그러면 영원히 가봐. 맨날 편하게 살고 맨날 물놀이 하고 뭐 밥 주는 것만 먹고 몇 달 살아봐. 행복할 것 같아. 이게 사람이 보상이라는 심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해서 그렇게 가서 노는 거에 대한 행복이랑, 이건 뭐 맨날 놀 수 있고 언제든지 놀 수 있는데 오늘 또 노는 거랑 행복한 거 확실히 다른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런 기간이 약 한 2주 정도 있었어요. 사실은 감탄 일하면서 이상하게 막 마음이 너무 편하고 그런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행복을 진짜 느끼는 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느끼는 것도 맞지만, 이거를 사실 얼마든지 좀 할 수 있는데 일을 하면서 느꼈을 때랑 강도가 좀 달라. 너무 약해. 이거 순간, 야 이게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린다는데 이래서 걸리나? 잘못하면 자살해. 진짜 농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신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 가르치고 있는 거, 이거 사실 강요를 했어. 사실은 강요를 좀 안 먹혀. 이 편한 심리 때문에 좀 안 먹혀. 근데 나는 뇌 구조상 편하고 싶은데 강요를 하면 이 방어 기제가 좀 심하게 좀 발생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가리키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회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알려주는 방식이 좀 다양하 좀 하려고 그래. 제가 살아왔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성공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확실하게 성공하는 루트라는 건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형식으로 내가 알려줘야지만 나도 잘 되는 거고. 우리가 한 배를 탔잖아. 보험회사 구조가 솔직히 설계사가 일 못하면 뭐 어떻게 구조가 나와? 아니잖아. 우리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우회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지점장님들이나 관리자들도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아니면은 하지 마라는 수로 뭐 내 말을 왜 안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냥 강요를 하지 말고 가리키려고 그래. 근데 가리키는 방식은 또 여러 가지가 있다. 솔직히 나태하게 사는 사람 있잖아. 막 대충 살고 막 게을르게 살고 이런 사람 있잖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살아도 안 굶어 죽어. 어떻게 살아. 막 뭐 여행도 가 있고 막 먹고 싶은 술은 맨날 먹고 안 굶어 죽어. 특이하게. 저런 인간이 왜 계속 살았지? 여러분들 로또를 맞았다 쳐. 여러 명이 맞으면 뭐 한 10억 정도밖에 못 가지지만 혼자 맞았다 쳐. 그러면은 여러분 솔직히 100억 있으면 보험일 할 거예요? 100억 있어도 할 거야? 통장 괜찮냐? 로또들 맞았어. 그럼 세금 20% 내고 80억 딱 통장에 꽂혔어. 어머니 오늘 10,000원짜리 이거, 어머니 지금 수술비 새로 나왔는데 이거 빨리 하나 하셔야 되는데 오늘까지 이거 하실 거야? 사람이 진짜 큰 행운을 가지면 역시나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100억 중에 한 10억 쓰는 것만 해도 한참 걸릴 거야.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사업하거나 뭐 또 이런 사람도 얘기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편하고 싶잖아. 그래 100억 가지고 막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큰 행운이 와가지고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람 중에 나태한 사람은 큰 행운을 받은 거래. 몇 말에 이해가 가? 그 사람 100억은 없어. 거지야. 근데 큰 행운을 받은 거래. 이게 뭔 말이냐면 100억보다 더 가치가 높은 건데 미친 거지. 돈 없는 주제에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안 되지 원래는. 그러니까 세상을 아예 그냥 무슨 아작아작 걷는 애기같이 생각하는 거지. 이게 뭐냐면 인간이 행운 있는 동물이에요. 우리가 도롱뇽, 돌고래, 사마귀 이런 거로 태어나는 것보다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훨씬 더 적다는 거야. 인간은 로또에 로또를 맞아야지만 인간으로 환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큰 행운을 갖고 있고, 인간이라는 게 또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막 불쌍하면 막 최저임금 주고 뭐 기초생활지수 주고 하다 보니까 인간 자체만으로도 로또를 맞았기 때문에 나태하다는 거야. 여러분 내일부터 일하지 마봐. 굶어 죽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간 자체만으로 큰 행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있으나 마나한 존재도 살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많지. 근데 인간 중에 좀 있으면 나오는데 관찰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 돈 많이 벌고 싶은가? 그럼 환원할 생각도 있는가?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설계사들이 200 벌어도 통장에 돈 받으면 며칠 없다 다 없어져 버리고, 1,000만 원 받아도 다 없어져 버리고, 2,000만 원 벌어도 다 없어져 버려. 근데 그 중에 남을 위해서 쓴 게 얼마나 될까? 내가 날 도와준 사람한테 고마워서 쓴 게 얼마나 될까? 여기저기 쓸 데가 많겠지. 환원할 생각은 없어. 나의 위주로 이제 쓰는 거야. 여러 가지 사정상. 근데 환원할 생각이 있는 자들이 결국은 돈이 더 따라와. 챕터가 뒤에 하나 더 있는데, 사실은 감탄해도 제가 이번에 아기를 낳았잖아. 생각지도 못한 분이 좀 선물도 해주시고 편지도 써주시고 명절 때 뭐 보내줄 때도 있고.
근데 솔직히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는데 이 사람은 되겠다 싶고 안 줘도 되지만 내가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한테 표현하는 거는 이건 대단한 용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고객들한테 부자잖아요. 부자들한테 내가 뭐 에어플라이어를 하나 사줘도 되잖아. 근데 감사의 의미를 표시하면 그 부자는 보통 또 해주지. 아니면은 최소한 딴 데 가진 않거나 그렇게 되는 거야. 돈을 조금 느리게 벌거나 못 버는 게 세상에 있잖아요. 벌면 쓰고 벌면 쓰고 이게 좀 반복이 돼야 되거든. 근데 벌면 쓰는 게 아니라 벌고 뺏기는다는 나는 이 구조가 맞는 것 같아. 200 벌어도 돈 다 써. 300 벌어도 돈 다 써. 400 벌어도 돈 다 써. 그럼 그 돈은 근데 어딘가는 쌓이지. 어디에 써요? 어디에? 대기업 같은 데 많이 쌓여요. 어딘가는 계속 쌓인다니까. 근데 그런 회사들은 이제 마케팅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돈 쓰게 만들고 뽑아먹고 막 한단 말이야.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할게. 너무 길게 들어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14번인데 제가 강의를 많이 했어요. 한 2년 동안 아주 열정적으로 진짜 많이 했었고 그때 수강생이 중간에 포함하면 한 2,000명 될 거야. 그리고 제 강의 들었던 사람 중에 좀 회사는 다르지만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지금 잘 되는 사람들 꽤 많아. 사람 있잖아요. 어떤 걸로 돈 벌어? 어떤 걸로? 책을 읽었어. 강의를 들었어. 교육을 들었어. 이렇게 듣잖아요. 이런 듣는 사람이 돈을 벌을까? 들은 걸 가지고 내가 어디다가 안내를 했어. 책을 썼어. 글을 썼어.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했어. 누가 돈 벌어? 돈 버는 건 무조건 아웃풋. 근데 돈 벌기 전에는 인풋은 있어야 돼요.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소화해야 되고. 아웃풋은 뭐야? 지금 돈 버는 게 전부 다 글쓰기, 행동하기, 그 다음에 뭐 보여주는 거.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건물도 있잖아요. 다 보여지니까 무화하는 거예요. 아는 건 뱉다 마는데 소득이 없는 분들이 많아. 예전 선배님들을 뭐 약간 좀 흉보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신인 때부터 제일 잘했어요. 사실 진짜로 내 조직에서는 내가 그냥 항상 1등했어. 근데 어느 정도 1등이냐면 상 받기 싫어가지고 도망 다닐 정도였어요. 막 바빠 죽겠는데 자꾸 상 받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많이 할까? 내 선배들이 많이 할까? 선배들이 훨씬 많이 알지. 지식을 많이 하는데 안 써. 아니면 또 귀찮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많이 아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내가 뭘 해준다 뭐 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나는 별로 알지도 못하는 걸 막 떠들고 다녔어. 그냥 운전자나 운전자 떠들고 다니고. 나는 자녀보험을 나처럼 무식하게 파는 사람은 없었을 거야. 어린이보험을 자녀보험 딱 2개로 팔았어. 입원 일당하고 응급실 비용. 다른 거 설명하지도 않았어. 애기 아프면은 1인실 가셔야 돼요. 다니시면 불편해요. 응급실 가면 그때는 지금 응급실 가도 얼마 안 나오는데 옛날에 응급실이 아기가 가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가지고 많이 나왔어요. 응급실 자주 가니까 응급실 가는 걸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 갔다 오면은 한 8만 원, 9만 원 나오니까 그냥 무조건 가세요. 이제 한도 풀린 거 때려 넣어가지고 갔다 오면 돈 남아. 이거 2개로만 팔았어. 근데 왜 이거 2개로만 팔았냐? 이 2개밖에 몰라서. 2개 몰라서 그냥 떠들어댄 거야. 근데 이게 잘하는 사람도 완벽하게 자꾸 팔라는 게 있어. 솔직히 잘 팔아야 되는 건 맞는데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지식 뽐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웃풋을 팔아야 되는데 공부만 계속해. 막 공부가 떠든 걸 바로바로 해버려야 돼. 여기서도 똑똑한 관리자들은 오늘 배운 거 내일 그냥 조회 가서 막 바바바바 떠든다고 바로. 그런 사람 보통 돼. 근데 또 들어놓고 뭐 아휴 저런 거 뭐 별로야 뭐 하잖아. 그럼 3년 뒤에 똑같아. 참 치명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반성돼야 되고 좀 욕먹는 얘기인데 안 바뀔 건데 뭘 안 되냐고. 안 바뀌고 안 할 거잖아. 인풋만 됐다 계속 하는 거야. 막 인풋만 머리 터지게. 여러분 성공은 있잖아요. 무거워야 될 것 같아요? 가벼워야 될 것 같아요? 성공은 솔직히 어떤 개념이냐면 아주 어려운 산을 등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야지 막 곡괭이, 뭐 장돌뱅이, 무거운 거 막 다 들고 다면 못 올라가. 많이 알고 올라간다 생각하는 게 여기랑 좀 안 맞아. 오히려 성공이 호다다다다다 올라가면 돼. 야 가볍게 내가 버릴 건 버리고 빨리빨리 올라가야 돼. 무거우면 안 돼.